안녕하세요. 7월 18일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이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전주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요즘 이 낮 기온이 계속 평균적으로 30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날 스튜디오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더 갑갑하고 더운 것 같아서 저희가 야외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희 차림이 너무 편하죠? 전화. 네. 목욕탕 가는 것 같네요. 네, 여름휴가 맛보기차 전주천으로 나들이를 떠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한벽당에 갔는데 왜 이름이 한벽당인지 아세요? 그럼요. 이 바위 절벽에 부딪히는 물보라가 시리도록 차가워서 한벽당이죠. 아, 그렇구나.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 물이 맑고 숲이 우거져서 우리 지역 대표 청정지역으로 꼽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옛날 예술가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자, 이곳 한벽당에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오모가리탕이죠. 숙성된 실가루를 밑에다 깔어. 맑은 물에서 잡은 민물고기라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이 최고지. 이야. 보글보글보글보글. 또 먹고 싶네요. 아, 푸짐하다. 요게 이제 진짜래요. 그렇죠. 요 오모가리탕에서 아, 시래기. 맛있다. 그렇죠? 왜 오모가리탕인 줄 아세요? 이게 이 전주 사투리로 뚝배기가 오모가리 아닌가요? 그렇죠. 아, 정말 구수하고 얼큰하고 제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늘하고 먹었네요. 말이 없다. 혜수 씨 한 3일 굶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먹는 연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이 집이 제가 아니죠.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네. 60년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3살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거든요. 가지고 그때는 직접 여기서 네. 잡아서 이렇게 끓이고 그렇게 해줬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로 생각 50년대 생각하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낮에 여기 와서 학교 끝나면 전부 모이고 나와서 여기 와서 여기에서요? 네, 그런 시장속 같았고 경찰들이 와서 놀아있고 또 때까지 여기 모이고 신선이니 그러고 이제 12시 넘으면 평상스코 다 차요. 동행금지 것이니까 그렇게 시원한 그 여가를 여기서 즐겼고 아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여가. 자, 저희가 이 전주천에서 또 멱을 감았어요. 저는 올여름 첫 물놀이를 혜수 씨와 함께 했어요. 여보세요? 아유, 뭐 아줌마가 따로 없네요. 화장이 다 지워지는 바람에. 여보세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물좀 이게? 먹이고 싶었는데 말이죠. 네. 제가 당했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네요. 네. 네.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아유 그날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유. 저날 제가 오모가리탕보다 전주천 물을 더 많이 먹었어요. 네, 아, 부끄럽네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가 그 은혜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혜수 씨.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번에는요, 전주천으로 뭐 담당 PD, 작가 다 데리고 가서 다 같이 한번 놀았으면 좋겠어요. 좀 물 좀 먹게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네. 네, 저희 보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 먼저 내주시겠어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고요. 삼계탕 등의 보양식을 먹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1번 해뜰날, 2번 복날, 3번 아스날입니다. 네. 이날을 앞두고 뭐 수박, 닭고기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렇죠. 또 보양식의 이 재료가 되는 장어, 미꾸라지 수입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뭐 이 보기들이 다 쉬우니까 오늘은 딱히 힌트를 안 드려도 다들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예. 소연 씨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퀴즈 참여하실 분들 전국시대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유료전화 013-3366-77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앞번호는 013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아주 시원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딱 가면요, 네. 땀이 싹 씻기고 또 이 스트레스도 확 풀립니다. 혜수 씨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걸 보니까 네. 어딘지 느낌이 옵니다. 아, 이곳 바로 이 쭉쭉 빵빵.
이 여름 이곳이 있어서 더욱 즐겁습니다. 물놀이하러 함께 가시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그 아래 숨조차 쉬기 힘든 찜통 더위가 몰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친다. 여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여름. 툭툭 찌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여름엔 역시 물놀이가 대구의 한 물놀이 공원.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시원한 물 찾아온 손님들로 초만원. 공원 입구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한여름 엿가락 늘어지듯 끝을 모르고 이어진다. 아이고마 이제 끝이구마. 이제나 저제나 떼약 배달에 제 순서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 수영하러 빨리 가고 싶어요. 아, 너무 더워요. 빨리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장 완료. 얘들아, 수영하러 가자. 더위가 뒤쫓아오는지 표 끊기 무섭게 달려가는 부자. 아이고 더워서 빨리 수영하러 가려고요. 많이 더우세요? 아이고 많이 덥죠. 수영하고 가고 싶어요. 불이 나게 달려간 수영장 안 시원한 물이 날 먼저 반겨도 준비 운동은 필수라고요. 자, 그런 다음 물살 넣어서 물놀이하러 가자. 가자. 에어른 할 것 없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아닐까요? 그럼요. 여름 물놀이 완전 꿀맛이에요.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애기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 물놀이 최고. 한편 야외 수영장은 그야말로 물반 사랑반. 물놀이 인파로 한가득. 일단 수영장에 들어서면 구조 요원들의 안전사고 기본수칙 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된다. 수영장 안 여기저기 눈 가는 곳마다 시원한 볼거리들로 가득하고 발 닿는 곳마다 짜릿한 놀이기구들이 물놀이객들을 유혹하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예 무섭습니다.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말하세요. 무서운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내려오는 놀이기구들은 여름철 물놀이에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물놀이 해볼 것 같아요.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킹왕짱. 재밌어요. 하지만 누구나 즐겁지는 않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기 마련. 키 한번 재볼게요. 애기 키가 안 되네. 좀만 더 크고 오세요. 세요. 130m 이하의 어린이는 130 이하의 어린이는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탑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위험하기 때문인데 애들 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키 조금 커서 다시 올게요. 허나 물놀이 공원이라고 꼭 물놀이만 하는 법은 없다. 틈틈이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물놀이에 지친 어른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고 또한 심심찮게 보이는 신세대 비키니족들의 당당한 자기 표현은 요즘 수영장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미. 늘씬하고 예쁜 비키니족들 출연할 때마다 눈 돌아가는 남자들. 정말 은큼하다.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흑심프고 쳐다보는 건 곤란해요. 으이구 인간아. 으이구 인간아. 다들 예쁘고 멋있고 그게 좋아요. 부럽기도 하고요. 아니 아저씨가 이렇게 비키니 입고 나가시는 거 보면 기분 안 나쁘세요? 괜찮아요. 같이 봐요. 한편 남자만 좋으란 법 있나요? 아주머니도 홀딱 빼놓는 젊은 청년들. 멋지게 다이빙하는 모습이 가슴을 펑 하고 뚫어준다. 아이고 멋져 총각. 여름철 나에게 수영장은 파라다이스다. 나에게 보약이다. 애인이다. 엔돌핀이다. 한편 진정한 물놀이의 재미를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을 찾아간 대구의 한 레프트공원. 자, 오늘 날씨도 좋고 더운데 신나게 한번 놀자. 어때? 좋아? 예! 자, 신나게 놀자. 아니 신나게 놀자고 하고선 다짜고짜 맨손 체조부터 하는 사람들. 뭘 하길래 이렇게 준비 운동이 길어요? 네? 바로 이 수상스키입니다. 어? 수상스키라고요? 수상스키라고 하면 하얀 물살 가르며 물 위를 달리는 여름 수상 스포츠의 백미?
끙끙 못 드시던 말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전국대회 1위에 빛나는 민지훈 선수의 시원한 수상 스키 묘기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그냥 너무 멋있게 잘 타가지고요. 여름에 저도 배워서 좀 타보고 싶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힘든 건 없고요. 모셔서 교육받고 한 20분 만에 이제 물에 뜰 수는 있으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 넘치는 여름 스포츠 수상 스키에 처음 도전하는 이가 있으니 멀리 부산에서 온 허철 씨. 일어나 보세요. 쭉.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아 지금 수상스키 초보라서 처음 와서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상스키를 배우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좀 색다르고 멋지고 또 시원하고 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상 스키를 배우기 위해 입수. 물속에서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드디어 지금 이제 처음 타시는데 예예. 기분 어떠세요?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보트가 천천히 출발하자 엉거주춤한 자세로 모습을 드러내는 허철 씨. 아직 화려한 기술을 선보일 순 없지만 물살을 가르는 그 기분만큼은 최고다. 정말 쉽고 너무너무 쉬웠고 너무너무 재밌고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장하고 싶습니다. 최고입니다. 정말 재밌고 스릴 넘쳐요. 최고예요. 더위도 가실 뿐더러 물살을 가르는 그런 스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수상 스키뿐만 아니라 다 함께 간편하게 탈 수 있는 바나나 보트로는 돈독한 우회를 다져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참을 즐기는 사이 더위로 인한 짜증도 물에 씻겨가 버리고 만다. 수상 레포츠로 더위를 날려버리세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여름 더위. 하지만 여름이 더울수록 물놀이는 더욱 재밌다. 친구는 물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물놀이로 2008년 여름 더위 시원하게 날려버리자고요. 그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분들을 보는 혜수 씨의 표정이 저와 전주천에서 물놀이 할 때와는 사뭇 다르네요. 특히 그 아까 저는요 그 수상스키 전국대회 1위 그 묘기 정말 환상적이에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뭘요? 이 물놀이 공원도 딱 보니까 더위가 싹 씻기는 느낌이고 참 좋은데 저도 소연 씨처럼 올해 물놀이가 이 전주천에 닿았거든요. 네. 근데 좀 제대로 된 물놀이를 한번 같이 가시죠. 저랑요? 네. 그런데 이번 주는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요 태풍 갈매기의 북상으로 주말과 휴일에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잖아요. 네,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가 와서 물놀이를 못 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날은 괜찮다가 비만 오면 더욱 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맛집 함께 가시죠.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앞서온 장마. 드디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니 제가 생각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요. 진짜 먹고 싶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맛. 그렇다 전국시대 오늘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맛집을 공개 수배로 출발. 막걸리? 당연 소주죠. 막걸리야 가져. 비가 오면 언제 어디선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그 첫 번째 메뉴 바로 막걸리와 부침개. 막걸리 한 사발 쭉 들이키고 요릇요릇하게 구워진 부침개 한 입 먹으면 온몸에 전해지는 그 짜릿함을 어찌 말로다 표현하리요. 내거. 뭐라니까? 스탑. 우리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왜 싸우고 그러는데? 부침개 쟁탈전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막걸리 값만 내면 안주가 다 무제한이거든요. 안주 최고예요, 최고. 그렇다 막걸리와 안주 그리고 식사까지 놀라지 마시라 1인분에 단돈 4,900냥이란 말씀. 부침개는 물론 두부김치, 도토리묵, 번데기, 홍합탕까지 무려 10여 가지 안주를 실컷 맛볼 수 있다. 제대로 통큰 사장님의 한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호주머니가 가벼워야
부모님들도 호주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볍고 하랍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남는 게 없잖아요. 뭐 남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이렇게 즐겁게 배불리고 먹고 가고 웃고 좋고 이러면 그게 좋은 거지요. 뭐.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친 학생들이 자신의 숨은기와 살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까지 마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비가 오면 왜? 부침개랑? 막걸리가 땡길까요? Why? 해물파전이나 돼지고기 같은 돼지고기를 넣은 부침개를 먹게 되면 단백질이 풍부해서 세로토닌을 생성시켜 주어 기분 전환을 도와주고 또한 파전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부침개와 막걸리를 찾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두 번째 메뉴 납시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불고기 골목. 비 오는 날이면 솔솔 풍기는 고기 냄새가 손님 발길 제대로 부드러맨다는데. 저희 집은 저 김해에서 고기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국내산 암돼지로서는 뭐 최고의 어떤 맛을 갖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나오는 양이 한정돼 있어 삼겹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갈매기살, 가브리살, 항정살의 돼지 특수부위 삼총사 대령이요. 이렇게 맛도 영양도 으뜸인 모든 생고기 한 접시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면 감탄사 절로 나온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삼겹살과 소주로 날려버리시라. 찌개입니다, 찌개. 모든 생고기 접시를 뚝딱 비우고 나서 그래도 뭔가 허전하다 싶으면 자, 대패 삼겹살도 있어. 자, 여기 왔습니다. 국산 암돼지 생고기를 살짝 얼린 대패 삼겹살. 이 소스와 찰떡궁합이라는데. 진짜 맛있어요. 느끼한 맛도 없고. 이 집에 또 다른 인기 초절정 메뉴가 있었으니 국 삭힌 묵은지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와 구수한 누룽지가 바로 그 주인공. 쏘게 확 불립니다. 고기를 먹고 난 뒤 찾아오는 느끼함을 이 김치찌개가 확실하게 날려준단 말씀. 얼큰하니 좋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삼겹살. 삼겹살.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삼겹살. 역시 삼겹살은 소주가 최고야. 뜨끈뜨끈한 라면도 절대 빠질 수 없죠. 비가 오면 따끈한 국물이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오르기 마련. 장마철인 6, 7월이 되면 라면 매출이 껑충 뛰어오른다는 한 라면 가게. 기름에 전혀 튀겨내지 않고 밀가루와 물을 반죽해서 이렇게 직접 면을 뽑아내는데 수분의 함량을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드시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약간 덜 삼긴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쫀득쫀득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스프가 중요하다면 일본 생라면은 국물 맛이 특히 중요하다는데 돼지의 등뼈와 머리뼈에 물을 붓고 약 12시간 이상 푹 우려내고 나면 이렇게 뽀얀 사골 육수까지 준비 완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돈코츠 라면 한번 만들어볼까? 꼬들꼬들한 면을 다시 한번 삶아준 다음 진한 사골 육수를 붓고 각종 야채와 계란, 고기 등의 고명을 듬뿍 올려주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돈코츠 라면 완성이요. 오직 돈코츠 라면 단일 품목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사장님. 그 맛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가게는 손님들로 만원. 아니 근데 손님 테이블에 웬 마늘이? 네, 마늘은 너무 느끼하시거나 그러실 때 빻아서 라면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이 돈코츠 라면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김치는 잠시 물러거라. 다진 마늘로 느끼함을 살짝 달래준 다음 돈코츠 라면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맥주를 쭉 들이키면 된다고. 맥주의 이 톡 쏘는 맛과 라면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울려져서 참 맛있는 맛을 냅니다. 네, 아주 맛있네요. 비가 오는 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돈코츠 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Delicious. 비가 내리는 날이면 입안에서 맴도는 맛들이 있다. 부침개와 삼겹살 그리고 쫄깃한 라면까지. 비 오는 날의 유혹 그 맛의 스캔들이여 영원하라.
네, 비가 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다 집합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자취생이라서 그런지 여기 소개되는 음식들이 평소에도 다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취생이 아닌데도 왜 먹고 싶죠? 저는 그 막걸리도 안 먹는데요. 그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들 나왔잖아요. 고기에 라면. 야, 저는 생각만 해도 막 뿌듯합니다. 아, 소연 씨 너무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시면 우리 네. 전주천에서만 계속 놀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이 날이 덥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러면 습해서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잖아요. 입맛 잡는 음식으로 기분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고요.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먹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1번 해뜰날, 2번 복날, 3번 아스날입니다. 네, 퀴즈에 참여하실 분들은 전국시대 홈페이지 퀴즈 게시판으로 참여하시거나 유료 전화 013-3366-777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괴롭혔나요? 목이 막 메시네요. 자, 이번에는 미래 영화 감독을 꿈꾸는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문화 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요. 영화 제작 방법도 알려주고 영화 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토토의 작업실이 진주에 있는 시골 학교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21명의 영화 어린 감독들이 만드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나의 일상, 나의 친구와 가족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21명 천진난만 어린이 영화 감독들이 펼치는 재기발랄한 영화 제작 현장. 그 사흘간의 제작 스토리, 그 메이킹 필름을 공개한다. 레디, 액션. 전교생이 51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학교. 이곳이 영화 촬영장으로 변신했다. 우리도 영화 감독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사흘간의 토토의 영화 작업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업을 도와줄 멘토예요.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첫 번째 과정. 아싸,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게임의 진 순서대로 조편성 완료. 전선영 선생님과 아그들. 임지영 선생님과 고래들. 이미애 선생님과 난장이. 전지희 선생님과 토끼들. 영화 좋아해요? 네! 2박 3일 동안 할 게 많아. 할 게 많다는 소리에 벌떡. 역시 화끈한 시골 아이들이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는 거야. 난생 처음 만져보는 카메라. 들어봐도 만져봐도 신기하고. 어디도 할 수 있고. 오라, 그게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박히는 거구만요. 서로가 서로를 찍어주기로 할 거야. 우와, 그거 재밌겠다. 선생님, 나 잡아보세요. 교장 선생님 스마일. 그렇게 웃으시면 NG예요. 나 진짜 감독 같냐? 아 그래 잘했어. 윤이 나와.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몸무게는 언제 뺄 건데? 재밌어요. 아 그래 촬영 대기로 넘어갔지. 됐어. 오케이. 처음으로 찍어본 동영상. 과연 우리의 첫 연습 작품은 어떨까?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스운 아이들. 깔깔대느라 정신없고 영화 작업의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 재밌었어요. 조금 웃겼어요. 어떻게 찍었을까? 아, 어렵다. 영화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선생님. 기어가는 느낌으로 만든 거야. 애니메이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거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부딪히며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법. 주어진 재료로 우선 이야기 뼈대를 만들고 순수성 가득 담긴 아이들의 동화가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촬영으로 이어진다. 직접 그리고 찢어붙이고 만들고 학교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센스까지 그 속에 담긴 재치 있는 솜씨에서 순수한 동심이 묻어난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재미에 푹 빠지신 듯. 오늘 수업 언제 영화를 끝나려나. 만드는 작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한 컷 한 컷이 모여서 동영상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실습이 이런 미디어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은 녹음 수업이 있는 날 주어진 그림에 걸맞게 소리를 입히는 작업. 그런데 어떤 소리를 입힐지 직접 채집해야 한다니 눈앞이 까마득하다. 느낌은 어때? 집이야. 이방이라도 파도예요. 휩쓸려 갈 것 같아. 그다음에 엄마 아빠 대사. 아, 바다 소리를 채집하면 되겠군요. 지금 바다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소리를 만들지 고민이다. 이라지. 여보세요? 물새 소리, 조개 부딪히는 소리, 파도 소리 이렇게 몸으로도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지? 파도 소리야. 레디 액션. 바다에 떠내려왔어요.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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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여보세요? 우리 집이 동해바다에 떠내려왔어요. 산이 물고기가 많을 거예요. 기상천외한 발상들, 아이들의 상상력이 빚어내는 소리. 헬리콥터다! 살려주세요! 수진, 할머니, 딸 이윤아, 아들 동준이. 잘했습니다. 끝. 소리 채집하기 오늘의 미션 완수.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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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룩. 잘했고 이 타이밍도 잘 맞았고 잘 따라주고 소리도 다양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집중도 안 하는 녀석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한 게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하나 보러 왔습니다. 영화 삼매경에 빠진 녀석들 선생님이 와도 돌아보지도 않고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만나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작품을 위해서 동분서주 바쁜 토토 감독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꼬리 부분이 이상한데요. 올해 부분이 감독님이 좀 미술 감독님이랑 기도를 해줘. 디자인이요. 우유와 시리얼이요. 어떻게 하라고만 얘기를 해주세요. 잠깐 알아요. 일단 이야기 먼저 하고. 드디어 촬영 시작. 우유와 시리얼이 돌아다니다가 쿠쿠와 킹콩을 만났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잠깐 소리 잘 나왔어요? 네. 쪽으로 왼쪽, 너 왼쪽. 오케이. 레디 액션. 마이마이보. 체육쌤 무서워. 조금 더 심각하게. 뭐 서툴고 해서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액션. 드디어 영화 촬영 종료. 시간이 짧았고요. 그렇지만 잘한 것 같아요. 영화 시사회 개최를 위한 포스터와 초대장 제작도 빠질 수 없는 과제. 토토 감독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화. 과연 관객들에겐 어떤 반응일까? 영화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는 사실. 가운데도 붙이고. 선생님 꼭 오셔야 돼요. 공짜 영화거든요. 무료 시사회 초대장을 받은 귀빈들. 레드카펫 대신 잔디 카펫 밟고 속속 도착.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영화 보러 왔어요. 생각 외로 시사회는 대박이다. 그래 기대해보면 우리 동네 애들인데. 오신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 즐거운 춤과 노래로 식장 분위기 풀고 한해가 활동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영상으로 묶어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사흘간의 제작 과정도 공개.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서로를 위해 박수로 격려해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드디어 개봉박두 토토의 영상 페스티벌. 너무 웃겨서 손수건 없이 볼 수 없는 동심의 세계. 시럴과 우유에게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잘하네요. 보기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고요. 함께 있어서 좀 행복했어요.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아이들 많은 학교 찾아가서 더 즐거운 활동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작은 시골 아이들. 평범한 일상 낯설게 보기.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사흘 동안 카메라를 통해 본 아이들의 동심. 그 속에는 미래의 꿈과 희망, 그리고 비상의 날개가 숨어 있었다.
네, 발상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경험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나중에 영화 감독의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방학을 맞았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바쁘다고 합니다. 영어, 수학 같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이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련한 순서 신문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세전복신문 사회부의 김동욱 기자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개봉한 영화 강철중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인기, 학교 폭력을 소재로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 폭력이 영화가 아닌 실제 학교에서 일어날 경우에 그 피해는 정말 상당할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실제로 큰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요? 네, 전주 모 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중학교 3학년 강모 군이 있습니다. 나흘 전에 그 강군의 부모님들은 그 전주지방법원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네. 1년 전에 발생한 그 아들의 자살 사건이 알고 보니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전주지방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부모가 기자실을 찾아와서 이 학교 폭력이 빚어낸 그 병폐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말에 강모 군이 그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혼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착하고 굉장히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해왔던 아들이 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이유를 찾아서 규명을 해보니 그 학교 동급생들로부터 그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요. 네. 그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고요. 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결국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정에 세웠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들 부모는 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 피해자였던 그 아들에 대해서 학교 당국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뚜렷한 그런 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을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데요. 직접 만나 보신 거죠, 김 기자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장에도 이 두 분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학교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학교 당국은 결국 그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들의 자살을 나중에 그 후에 학교 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도 참 답답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 아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까지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측은 그 사건의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러한 그 노력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의 자살이 학교 폭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 이유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화돼서 그 검찰 진정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법정에서 사건이 다뤄진 만큼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학교 관계자들이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감 때문에 아마 소극적으로 임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결국 학교 폭력이 빚어낸 이 참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관계된 학교도 책임을 일정 부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그 교육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이런 그 권한은 결국 학교 측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지금 지난 1년 동안 벌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좀 드러났고요. 예. 그에 따라서 그런 그 진상을 학교 스스로도 규명을 해서 그런 그 일이 발생한 데 자체에 대해서도 그 사과를 했어야 마땅한데요. 어떤 예. 입장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 그런 그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김동욱 기자께서 사회부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폭력 관련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이 발생할 당시에 그 주위에 알리는 겁니다. 네. 주위에 있는 그 동급생, 친구들이나 또 교사, 예. 또 학교장, 뭐 이런 학교 측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학교 폭력을 상담하고 그게 폭력이 발생할 때 사후에 처리하는 그런 상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데 신고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기관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는 크게 그 신고 전화가 있고요. 네. 인터넷이 있습니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7번, 그리고 네. 182번, 그리고 경찰 112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예. 청소년 긴급 전화도 있습니다. 네. 1388번입니다. 그리고 예. 인터넷은 사이버 폴리스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신고할 곳이 많은데도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그 폭행을 당했을 때 그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신고 전화를 마련하고 뭐 상담소도 일부 마련됐습니다만 학생들이 신고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복이라든지 추가적인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그 가장 그 공통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학교 내에 전문적인 상담소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문적인 그 상담 요원을 배치해서 상담 교사 등 이런 것을 네. 배치를 해서 네. 초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학생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털어놓고 속 시원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그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 군산에서 엄마 상담단 이런 게 네. 발족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엄마 상담단은 어떤 건가요? 네,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대안과 또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원론적인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산에서 출범한 그 엄마 상담단 네.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엄마 상담단은 그 학교 폭력에 그 노출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군산 지역 초중고 그 84개 학교에 그 상담 자격증을 그 소지했거나 상담 경험이 있는 그런 학부모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한 160여 명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학교 폭력 우려가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또 그 실제 발생했으면 그 발생에 어떤 그 다른 그 올바른 그 대처법 그리고 진상 규명하기 위한 그 관계기관의 어떤 그 협조 네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나갔던 국번 없이 117번, 182번, 112번 이런 번호들은 좀 평소에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 대책을 세운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욱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의 문화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요 마음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공연, 전시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요, 함께하시죠. 사진은 추억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추억이 아닌 역사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실 대한제국. 지금부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 그곳에 비운의 일생을 살았던 우리나라 마지막 황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우리의 마지막 황실은 의지와 상관없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김제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궁궐의 모습과 일제가 강제로 퇴위시켰던 고종 황제,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야 했던 영친왕 등 황실 사진 8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전에는 일제 당시 만국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종의 일본풍 장례 모습과 일본식 의복을 입고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과거 아픔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잊혀진 역사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추구할 일들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각자가 느끼게끔 사진전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관이라든가 아무런 전통성이라든가 그걸 다시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문학관에서는 마지막 황실의 모습뿐만 아니라 황실에서 사용했던 공예품을 재현한 작품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제1회 대한민국 황실공예 지평선 대전에서 수상한 공예품들인데요. 황실의 관모를 비롯해 완삼과 당이, 황실을 상징하는 용의 문양을 응용한 도자기까지 대한제국 황실과 우리 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에 의해 무너진 황실의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 황실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황실 공예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김제 아리랑 문학관입니다. 옛날서부터 쭉 전해 내려오던 전통성과 또 현대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공예가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공예대전을 열었거든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주시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황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무더운 여름, 열대야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번 주말에는 덕진공원으로 한번 나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쾌하고 행복한 여름밤의 추억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충전을 위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공연이 전주 덕진공원에서 20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데요. 18일은 영화음악 페스티벌, 19일 토요일엔 도립국악원 무용단이 함께하는 흥겨운 춤 한마당이, 20일 일요일엔 웃음 핵폭탄 연극광대들의 학교가 여러분의 저녁을 풍성하게 해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7월 20일까지 연꽃이 만개한 덕진공원에서 무더운 여름밤 전주 시민들에게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공연으로 시원함을 선사하고자 한여름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덕진공원의 연꽃 향기와 예술단의 공연을 즐기시면서 더위를 잊었으면 합니다. 가족 그리고 연인과 함께 여름밤에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격적인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과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찬 방학을 위해 문화체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앞다퉈 개강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화의 집 들어보셨습니까? 도서관, 영화 감상실, 인터넷 검색실 등의 문화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저렴하면서도 밀착된 문화생활을 돕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까운 문화의 집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지만은 그런 복합적인 문화를 공간을 이루어서 전주시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전주 우아 문화의 집에서는 자기개발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독서, 논술 지도와 오카리나 연주, 엄마와 함께하는 지풀 공예와 아파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문화체험을 하면서 창의력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이곳 외에도 여러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문화의 집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학을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학교 나가서 애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래서 심심해할 것도 같고, 그 엄마랑 같이 무엇인가 프로그램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만 함께, 아빠도 오시면 좋고요. 엄마와 아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문화의 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알짜배기 문화 소식들로만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5인조 가야금 앙상블 그린나래를 통해 재탄생합니다. 도깨비와 할머니의 진한 가족애가 담긴 이야기에 춤과 노래가 더해진 즐거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기한 마술쇼가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토요일 저녁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줄 흔쾌한 인형극, 박물관도 보고 인형극도 보고 일석이조 축제. 알프스 지방의 민속음악과 요들로 여러분께 행복한 목장의 정취를 선물합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청소년들의 특별한 여름방학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음악회를 선물합니다. 이당 송현숙과 그 제자들이 함께하는 서예 전시회가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풍요함 속에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병화의 파스텔전이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사랑은 소통에 있다라는 부제로 솔직하고 신선하게 사랑을 표현한 춘화 애화전이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전시와 공연이 많은데요. 물놀이를 가고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마음을 풍족하게 해줄 문화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순서인 시청자 퀴즈 당첨자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4분 당첨되셨습니다. 먼저 010으로 시작하는 9198님, 010으로 시작하는 1711님, 또 인터넷으로 참여해주신 아이디 전주사랑님, 010으로 시작하는 9072님 이렇게 4분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 때문에 야외 활동이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복을 맞아서 온 가족이 딱 둘러앉아서 삼계탕을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달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인삼을 빼야 하고요. 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황기를 넣는 게 좋고요. 입맛 없는 분들은 대나무 잎을 넣어서 끓이면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